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한노인의 안성시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최정숙입니다. 대한노인의 안성시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한노인의 안성시 지회 임원에게 활동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활동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대한노인의 안성시 지회에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를 안 제4조 제9호에 추가하고 안 제4조의 2 활동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 축에서는 5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 법령은 대한노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5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연간 3억 1,02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전 예고 사항으로 2020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쪽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부 내용은 4쪽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4조 1호에 조직을 조직 운영으로 하고 제9호 시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를 추가 신설하며 신설 조항인 제4조의 2 활동비 지원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를 대표하는 사람 2. 각 읍면동 노인회를 대표하는 사람 3. 각 읍면동 노인회 사무장 4. 각 마을 경로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과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안성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다로 개정하였습니다. 5쪽의 의안의 비용 추계 7조 관계법령 발제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네, 안정열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 안성시치 말고 또 우리 31개 시군에서 네. 지금 우리 노인회장님들한테 지급하는 그 시군이 평택시가 올해 3월부터 조례에 담아서 지원하고 있고요. 얼마씩이요? 거기는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7만 원씩 7만 원? 예. 다른 데는요? 지금 이제 진천군하고 음성군이 조례에 아예 금액까지 박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얼마예요? 진천군은 지회장 15만 원, 분회장 10만 원, 분회 사무장 7만 원, 경로당 회장 5만 원이고요. 음성군은 이제 9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금액을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회장 25만 원, 분회장 25만 원, 분회 사무장 20만 원, 경로당 회장 5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 또 있으십니까? 황진태 위원님. 네, 황진태 의원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극히 일부에서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각 경로당 회장님들 활동비 주는 것인데 네. 이 개인에게 그 주는 비용을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이게 뭐 지방재정법에 맞는 것인지, 예? 거기 그 위배되는지 여부 그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보건복지부에 그 뭐 문의하신 뭐 내용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는 질의를 안 했었고요. 보건복지부에도 관계법령 발제되기 보면은 그 비용의 보조 있잖아요. 이것이 네.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는 예산을 범위에 대한 노인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요구에 맞는지 요건 해석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행안부의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그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내가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선거법에 뭐 위배에 들는지 않는지 여부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좀 주셨으면 좋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금 담당 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노인회가 일부에서는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극히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잘못 운영되는 데에서 회장한테 그 활동비를 보조한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를 또 야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우리 이민우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보조금 관련해서 뭐 심지어 본인이 약 먹고 자살하겠다 이런 회장도 있었어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다가 이 보조금을 준다? 활동비 외로 더 싸우면 더 날 겁니다. 더 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신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안성시에서 지금까지 노인복지혜택을 안 줬어요. 네? 본인이 정작 해야 될 업무들도 안 하고 또 안성시 뭐 관련 부서에서는요 남의 필지가 그 경로당에 건축물장이 있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도 기본 것인조차도 해결되지 아니하면서 수당을 주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좀 말썽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반대했다고 황진택 의원 반대해가지고 뭐 저 새끼 어쩐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라는 말은 사용 않겠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조금 정산에서 극히 이분들 애로사항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말썽 많고 탈나고 이모로 횡령한 사례까지 있고 보조금 지금 반납받고 있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런 결정을 이렇게 쉽게 했나? 사실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해줘야 할 거라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더 활동 많이 하는 분들에도 형평성에 논란도 돼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거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 없으니 이게 설레가 남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시지회장 읍면동의 분회장님까지는 굉장히 그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했는데만 각 경로당에 있는 회장님까지 준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의 설치 기준은 있지만 한 동네에 10개, 20개도 있을 수 있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그 동호회에서도 65 이상 되니까 우리 10명 이상 되니까 우리 컨테이너 박스에서 경로당 설치하겠다 지원해달라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명확한 보조금 정산도 필요하고 또 그분들이 하시는 거에 비해서 맞춰서 뭐 관계 법령에 문제가 없다면 지급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이런 것 없이 무작정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제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희가 이제 쉽게 결정을 한 건 아니고 이제 한 재작년부터 계속 대한노인에서 이제 건의가 있었고 나름대로 이 관계 법령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그 지방재정법에는 그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이제 보조금을 이제 주지 않으면 뭐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전에 말씀드리잖아요. 네네. 어떤 사업이 아니고 개인의 활동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이기 때문에 전제 조건을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경로당 회장님들이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장님 공약상도 그렇고 계속 경로당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그래서 그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경로당 도우미 사업을 인력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또 경로당에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세울 그 부식 지원, 로컬푸드 부식 지원에 대한 그 수급 관리도 이제 하셔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고 감염병 예방 관리도 그렇고 이제 책임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활동비를 지원하는 거를 그 건의를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네, 유원영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황진택 의원님하고 말씀 내용이 비슷한 건데요. 지금 뭐 사회복지과에서는 이제
대한노인이 하나일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 같이 복지정책 같은 데는 또 보훈단체장님들이 이런 걸 또 애로사항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뭐 보훈단체가 됐든 노인회장님이 됐든 뭐 드림은 좋은데 또 더군다나 어른들이시고 다 그런데 다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선거법 문제 이런 거 좀 신중히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 개인들한테 가는 거는 이게 좀 특혜의 어떤 그리고 이 자체도 선거법이 또 이분들이 보조금을 받으면 나중에 선거 어떤 그 지지나 이런 걸 또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문제 이런 것 좀 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더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창 의원님. 그 지금 평택시나 다른 데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점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급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걸 그 조례안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당초에는 그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대상이 아닌가 해서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대상이 아닌 걸로 저희가 이제 최종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평택시 같은 경우도 보면 그 금액은 조례에 없지만 활동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할 때는 거기도 이제 나름대로 검토를 거쳐서 한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을 이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만 만약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회에서도 좀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의 또 있으십니까? 이게 우리 현재 그 노인회 같은 경우 일자리 사업 말고요. 민간 이전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보조금이요? 네. 네, 예, 팀장. 노인복지팀장 이민호입니다. 지금 연간 한 3억 정도 되는 거예요. 3억이요. 예, 예. 그 분해 운영비나 이런 거 다 또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그 뭐라 그러는 거지? 회장님들 그 교육비 지원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그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액수로 보나 뭐 이렇게 보면 주로 이제 통신 뭐 교통비 뭐 이 정도로 조금 일부 보조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사실 이거 이 정도의 잣대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별도의 그 공무원들처럼 업무폰을 갖고 계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대한노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 조직 운영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위 법령에 따라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단체가 꽤 되잖아요. 응?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자유총연맹 상위법만 보더라도 조직 활동에 필요한 운영 경비나 그 밖의 경비 뭐 이런 걸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 실제 상위법을 통해서 운영비 보조 근거를 갖고 있는 모든 단체의 그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활동비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 뭐 이런 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불구하고 여튼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으셨던 건가요? 네, 저희는 이제 대한노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 지금 말씀하신 네. 비용의 보조 그 부분을 이제 검토해서 네. 이 조례를 제정한 건데, 이제 아까 황진택 의원님 같으신 경우는 지방재정법을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대한노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제 활동에 대한 비용이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활동비를 담았습니다. 근데 여튼 이제 법리적인 검토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받아보시지는 아직 않으셨다는 거죠? 네네.
예.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잠시 의견 조율세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의사일정 제6항 대한노인의 안성시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간을 갖고 검토를 거친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숙 사회복지과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안성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관계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관 시설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법제처 조례 개선 권고에 따른 법령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2항의 약칭 규정 정비, 안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호는 시설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문 정비, 안 제11조는 관계법령 보충적 준용 규정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 축에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37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 예고사항으로 2020년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쪽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부 내용은 4쪽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고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5조 2항 수탁 법인 등 타를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받은 법인 등 다른으로 하고 제6조 1항 복지관의 이용 대상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를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성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사람 2. 이용일 현재 시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동반하는 60세 미만의 가족 또는 보호자로 하였습니다. 제7조 제1호 노인은 사람으로 개정하며 제11조 준용 규정은 법제처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6쪽 비용 유축에서와 7쪽의 관계법령 발췌서 8쪽의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예, 안정열 의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럼 우리 60세 지금 이제 60세 이상 사람분들도 저는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몇 세까지 하신 거예요? 그 전에도 60세 이상이 이용을 하셨어요. 아, 그 전에도? 네네. 근데 이제 60세 이상 주민등록이 안성시인 분들만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 법제처에서 이용 대상을 확대하라고 권고한 내용은 안성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60세 이상으로도 확대를 하고 또 그 동반하는 60세 미만의 보호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라 해서 이용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노인복지가 우리 안성이 노인 인구가 그래도 굉장히 많은데 60세까지 저기면 다 풀어놓으면은 묘지겠네. 아니 60세 이상이요. 그러니까 60세 이상. 네네. 기존하고 이제 대상은 똑같은데요. 네. 그 동반하는 보호자 가족하고 또 안성시에 주민등록은 안 돼 있지만 관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하고 있는 분들도 원할 경우에는 60세 이상을 좀 확대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비좁다고 뭐 얘기들 안 하시나?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안 나오니까. 몇 분 이용을 안 하는데 이 이용 대상을 이렇게 확대해도 뭐 사업자 등록이 있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조례를 확대한다 해서 이용 대상이 많이 많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뭐 하나 만들어? 위에서 만들으니까 만드는 거냐?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진태 위원님. 그 권고사항에 네, 60세 미만의 가족도 좀 이용 대상자의 가족도 포함되는데 네, 지금 시행규칙에 정확하게 60세 미만인 배우자라고 있거든요. 네. 법에는 배우자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가족으로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데 배우자와 가족은 많이 틀리는데. 근데 이제 이 법제처에서 권고한 내용도 이제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라서 아니 근데 네, 지금 법에는 그게 되어 있는데 규칙은 되어 있는데 그걸 법의 한계를 넘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냐 이거죠. 권고성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법에는 명확하게 이용 대상자 함께 위해서 배우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가족들 한다면 근데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고 거동하는 뭐 젊은 사람들도 있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건 배우자로 시행규칙에 한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넘어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걸 권고했다면 법제처에 다시 한번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여기에는 이용자 보호를 동반하는 60세, 물론 장애일 경우에 해당일 거라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일반적인 비장애인 같으면 아니라고 보는데 장애를 가질 경우로 저는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뭐 큰 문제는 아니니까. 배우자로 한정을 가족까지 한다는 것은 그 법제처에서 자기들 권한을 일탈한 것이죠.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제 그 법제처 권고사항을 그대로 받으셔서 어떤 포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예. 근데 노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60세 미만의 배우자를 일단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배우자 개념을 이제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황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자,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할까요? 예. 추가. 노인복지팀장 이민호입니다. 네네. 이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이제 그 법제처에서 권고한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가족으로다가 확대한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에 그 시행 규칙을 보시면은 배우자는 60세 미만일 때에도 할 수 있다고 그 외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동반해서 그 오시는 60세 미만 같은 경우는 거의 부축하거나 이런 가족에 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에는 프로그램별로다가 나이 제한을 별도로 둘 것이고요. 요거에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그 경로 식당이라든지 이런 거에 한정해서 이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 규칙에 언급한 거는 배우자인 경우에 60세 미만에도 가능하다는 그 내용이지 배우자로 한정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명확하게 돼 있잖아요. 제1항 1호 뒤에 그거 노인복지관의 노인복지 이용 대상자 배우자는 60세 미만일 때에도 그 이용 대상을 함께 사용할 수 이용할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 이항이 배우자인 경우에 60세 미만도 가능하다는 내용만 담았지 거기 이용자가 60세 미만 배우자만 한정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항이. 당연히 그 60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데 배우자는 그 이용 대상 60세 미만 60세인 그분과 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같이 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배우자는 그분을 했을 때 그 별도로 혼자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의견은 역시 그 여튼 60세 미만인 지금 시행규칙 24조 2항인데,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는, 그러니까 배우자로 여튼 이용을 제한한 것은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이기 때문에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여튼 보호자의 자격으로 오는 가족 단위 부분에 대해서는 여튼 그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해석을 하신다는 거죠? 경로당이 아니라 노인복지관. 네, 노인복지관이요. 네네네. 네, 팀장님. 예, 노인복지 팀장님입니다. 이제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 1호나 2호에 이제 그 보시면은 이용자의 보호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시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이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배우자와 함께 할 경우에는 이제 60세 미만도 가능하다는 취지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이제 그 어르신 60세 이상의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반하는 가족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저희가. 시설 이용이나 프로그램 이용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 보호자를 동반하는 이제. 예,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동반하는 60세 미만의 가족 또는 보호자로 한정을 했고요. 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이럴 경우에 배우자와 함께하는 경우를 말하는 취지입니다. 박인수 의원님,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노인복지관을 갔을 때 보면은 60세 이상의 어르신인데 자녀나 가족이 이렇게 장애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케어를 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노인복지관에 가족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가족이나 그런 거를 하지 않았나. 꼭 그분이 장애만 있었을 뿐만이 아니고 이분은 저기 하신데 정상이신데 가족이 그런 분이 있어서 그분이 손길을 필요하는 분이 있더라. 그러면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못하니까 그래서 데리고 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더러. 네. 이게 일단 뭐 집행부 지금 그 설명이 있으셨는데 프로그램이나 뭐 실손 이용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어떤 보호를 위해서 동반하는 경우로 여튼 가족을 한정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황 의원님, 일단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그냥 원안대로 처리를 해도 무방하겠죠? 네. 자, 그럼 의견이 추가적으로 더 없으시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숙 사회복지과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제처 조례 개선 공고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위반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전반에 걸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 축에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의료급여법, 지방회계법, 회계관직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 예고 사항으로 2020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3쪽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부 내용은 5쪽의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기금에서 교부받아 설정 운영하는 의료급여 기금 계정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안성시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제2조 이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를 안성시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로 제3조 1항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담당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 출납원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 담당관은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기금 출납원은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은 지방회계법으로 제5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과 의하여는 제1항에 따른과 따라로 제6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군구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안성시 금고에 지급 명령을 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7조 대불금의 상환 등은 대지급금의 상환 등으로 하고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은 각 호에 따라 대지급금으로 제8조 결손처분 조항은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제처 권고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10쪽부터 13쪽까지 관계법령 발췌서와 14쪽과 15쪽의 그 밖의 참고사항인 법제처 조례 개선 권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숙 사회복지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신가요? 지금 8조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 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삭제한 거죠? 네네. 근데 7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에 대한 규정 역시도 네. 시행 규칙에 그대로 있는데요. 이거는 왜 삭제를 안 하고 유지하는 거죠? 그 결손 처분은 저희 이 조례에 있는 내용하고 그 법률에 있는 내용이 조금 내용이 상이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법률에 의한 걸로 그냥 뒀는데 이 대불금의 상한은 그 법률에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으로 시행 규칙에 그대로 있는데요. 그냥 그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대불금이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바뀌어서 그 내용만 수정을 했는데요.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하신 주십니다. 예, 담당 팀장님 이거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뭐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으십니까? 의견 있으신가요?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자, 다른 의견 또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지금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제7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 의결 하는 안을 뭐 그대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하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는 제7조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숙 사회복지과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위반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단기보호시설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 운영 요원 기준 및 이용료 규정을 개정하며 자치법규 위반 기준 등에 따라 조례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안의 비용 축에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59조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 예고 사항으로 2020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쪽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부 내용은 5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1조 목적에 안성시 장애인 주간 단기 보호시설, 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를 안성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로 2조 보호시설은 안성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3조 제2로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간 및 30일 이내의 단기보호, 다만 단기보호는 야간보호시설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한한다는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로 제3호의 기타는 그 밖에로 하였습니다. 제4조 보호시설의 시설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되 직종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보호시설의 시설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되 운영요원 배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다로 하며 제6조 일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로 1호부터 4호까지 자는 사람으로 제7조 제1항에 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5,000원 범위 내는 보호 대상자에게 1명당 1일 실비 범위로 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쪽부터 43쪽까지 관계법령 발제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최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합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7조 실비 징수 1인당 1일 5,000원 범위 내에서 네, 그냥 실비의 범위로 지금 수정하신 거잖아요. 네. 실제 그럼 요보호자 이용료 징수 부분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저 장애인복지관의 시설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네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매년? 네, 네. 예. 그리고 개정 안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현 조례를 쭉 보다 보니까 5조 2항에 보호 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튼 시장이 처음 나오는 구절인데 네. 예. 그 시장을 안성시장으로 수정해서 괄호하고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바꾸셔야 이후에 여튼 그 시장으로 축약한 단어 그 사용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조례 같은 경우에 5조 2항 그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를 안성시장 괄호하고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수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5조 2항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를 안성시장 괄호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로 수정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자,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숙 사회복지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금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